안녕하세요. 최주섭 강사입니다. 노후 생활의 4대 위험에 대해서 잘 아시죠? 빈곤, 질병, 무위, 고독인데요. 이 중에서 고독, 외로움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 60대를 일컬어서 신중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때가 인생 1막에서 2막으로 대전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고독을 느끼게 되는데요. 저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외로움의 원인을 짚어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3가지의 좋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마주치는 깊은 고독감을 과연 어떤 관점으로 대할 것인가에 대한 현인들의 지혜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고독을 사랑하며 참고 견디세요. 당신과 가깝던 사람들이 멀어져 간다는 것은 당신의 주위가 넓어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근본적으로 특히 가장 심오하고 중요한 세상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립된 존재입니다. 어려운 점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사이에서 느껴지는 고독에 대해서 더 많은 신뢰감을 가져야 합니다. 고독은 당신이 체험하고 행하는 모든 것과 함께 찾아오면서 영향력을 미치고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젊은 후배 시인 카푸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의 일부인데요. 인간은 누구나 다 궁극적으로 고독한 존재이기 때문에 고독감을 너무 안 좋게만 보지 말고 기본적으로 신뢰감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기 삶을 돌이켜보고 자신의 존재 자체를 깊이 보게 되는 기회가 바로 고독이다. 따라서 고독이란 참으로 소중한 것일 수 있다. 김수환 추기경님 말씀이십니다. 홀로움으로 살자, 홀로 있음의 즐거움. 황순원 시인의 아들인 서울대 황동규 교수님의 말씀이고요. 고독감을 고독력으로 승화시키는 삶을 살자. 고독이라고 하는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서 고독을 삶의 자원으로 활용하자고 이렇게 이시영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4분의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고독이라는 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문제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고독이라는 것을 그저 떨쳐내야 하는 부정적인 감정 정도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삶의 소중한 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자면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 수많은 고독한 시간들을 잘 활용했기 때문에 성취를 이뤘던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신중년기에 특별히 느끼게 되는 고독, 그 이유를 저의 체험 관점에서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사회 관계망이 이 시기에 갑작스럽게 해체되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의 일 중심으로 맺어졌던 인간관계가 퇴직과 동시에 와르르 이제 무너져 내리게 되고요. 또 가족 구성원들도 부모님께서 이제 병에 걸리시고 또 사망을 하시게 되고요. 자식들도 성장을 해서 둥지를 떠나게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회적 지위를 나인 곳으로 알고 이렇게 살아오다가 이제 퇴직과 동시에 명함도 사라지게 되고요. 나라고 내세울 만한 자관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사회적으로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듯한 그런 느낌을 계속 받게 되고요. 또 3번째로는 자신의 뜻과 달리 이 실업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무기력한 생활이 반복이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불안감을 느끼고, 이런 어떤 변화의 요인들이 한꺼번에 어우러져서 더욱더 고독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중년의 고독, 외로움에 대한 의미와 원인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3가지를 저희 체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고독, 외로움을 회피하거나 저항하거나 억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퇴직을 하고 나면 친구나 지인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조언들을 많이 듣는데요. 제가 체험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쉬운 이야기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독을 대하는, 외로움을 대하는 기본적인 마음 자세를 확실히 바꿔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진정으로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일에 몰입을 해서 수많은 고독한 시간들을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저의 예를 들면 저는 글쓰기를 매일 한 장씩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모아서 이제 책으로 2권 출간을 할 수도 있었고요. 또 명상을 틈만 나면 이렇게 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유튜브를 촬영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작은 실천들을 진지하게 매일매일 반복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독한 시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까 황동규 교수님의 홀로움이라는 말 뜻이 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뭐 그림이나 음악, 사진, 또 각종 만들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이렇게 너무 요런 데만 빠져 살면 또 외톨이가 이제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로는 이런 일을 통해서 또 새로운 사회 관계망을 구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앞서서 글쓰기를 통해서 책을 출간하다 보니까 또 작가들의 모임, 우리 출판사에 이런 새로운 커뮤니티가 만들어져서 잘 만나고 있고요. 또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끼리도 모여서 유튜브를 주제로 한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누게 되고요. 또 이거 이외에 취미 활동을 통해서도 새로운 사회 관계망이 구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자전거 타기와 테니스, 등산 이거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취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때로는 혼자서 하기도 하고 또 함께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또 사회 관계망이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퇴직을 통해서 관계망이 많이 이렇게 무너졌다 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또 새롭게 이렇게 사회관계망을 구축해 나아가는 그런 노력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